10월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국제유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죠.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 해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코의 원유 시설 두 곳에 대해서 드론 공격이 일면서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폭격이 있었던 그 첫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WTI도 폭등, 브렌트유도 폭등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WTI 차트를 보면 사실 현대 경제가 드론 몇 대로 초토화가 됐다는 게 또 사실 상당히 좀 의아하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일요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월요일 시작과 동시에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급등을 하자마자 이제 급등을 했다 다시 급락을 했고 다시 급등하고 오늘 새벽에서는 다시 거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정도의 급락 약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하신 대로 시간 순서로 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이 급등을 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어떻게 보면 FOMC를 앞두고 긴장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 냄새는 난다 이런 소설을 쓰시긴 했는데 일단 경제 얘기를 하면서 팩트를 제외한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일단 방축률을 승인하면서 곧바로 하향 안정화를 시키나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트윗을 날리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락 앤 러디드라는 즉 한마디로 우리는 준비 끝났다. 장전이 됐다.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얘기는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은 예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멘은 능력이 없다. 뒤에 이란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이 트윗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곧바로 다시 가격이 $60 이상으로 올랐는데 오늘 새벽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우디 정부 측에서 파괴된 시설이 9월 안에 70% 이상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언급이 나오자마자 오르기 직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벌어진 어떻게 보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우디에서도 50%는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9월 안에 다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다 보니까 진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드론 공격 자체로만 봤을 때 그리고 피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전문가들도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거다. 때문에 국제유가 예상 밴드도 전혀 높이지 않고 한 65에서 크게 뛰어봤자 75 아래에서 움직일 거다 했는데 변수 하나가 진짜 어떤 군사적인 공격으로 그러니까 보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장전됐다고까지 했으니 만약에 이렇게 비화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을 해야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좀 해석을 하면서 이거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병주고 약준 표현이 맞거든요. 아니, 약주고 병준 거죠. 사실은 즉각적으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적 긴장감을 일으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양 변수를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1년 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CNN 조사의 경우는 4월 달에 56% 지지도가 48%로 내려앉았고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공동 지지율 조사에서는 불과 2달 전에 51%에서 46%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하락한 이유가 뭐냐?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별 수 없습니다.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은 경제를 좋게 해야 되는데 경제를 좋게 하려면 최근에 페드를 계속 파월 의장을 비난하면서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석유 가격 상승이 만약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려버리면 연준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이틀 연속 열리는 FOMC에서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중동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이게 이 석유 가격이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적인 차질 면에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상승 요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가지고 한쪽은 석유 가격을 웬만하면 못 올리게 하고 예. 한쪽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을 올리면서 지금 당장 열리고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를 폐기하고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방향으로 몰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그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탠스를 보여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편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예.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경에 빠져 있는데 이번 기회로 어떻게 잘 자기가 조율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어디에 더 비중을 둘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앞에서 잠깐 CPI 얘기가 나왔으니 예.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8월 CPI도 사실 다른 건 상승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예. 이거 다 덮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약간 모자라게 나왔는데 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영향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은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나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에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자동차는 결국 휘발유죠. 가솔린 가격에 의해서 밀접하게 경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가솔린, 휘발유 가격 차트인데요. 네. 석유 가격이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오른 것과 동일하게 가솔린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가솔린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해석할 수 있지만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적인 요인이죠. 폭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저만큼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이 저만큼 석유로 휘발유로 빠져나가면 다른 쪽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당장에 월요일 저녁,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미국장을 보면 코스트코나 리테일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휘발유 가격이 저렇게 뛰어버리면 그쪽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즉 GDP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은 석유 생산량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네. 지금 하루 생산량이 1,700만 배럴이고요. 그다음에 석유 수출 국가 중에 1위 국가도 미국입니다. 하루에 900만 배럴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아는 석유 수출 1위 국가 그러면 사우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루에 800만 배럴밖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석유 수입이 또 제로 국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가솔린 가격은 미국이 워낙 자동차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또 자동차가 없이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경제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이 가솔린 가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도 다 FOMC나 예.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유가와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떤 쿠션을 타고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우 1180원 선 좀 안정 찾나 싶었는데 이것 네.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어제요. 중국 상하이 지수가 약 52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했던 원인은 중국 인민은행이 MLF라는 중기 유동성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는데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위안화가 어제 여기 위안화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왜 금리를 인하하기로 예상을 뒤엎고 동결을 시켰냐? 석유 가격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돼지 열병,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돼지 예. 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 이 돼지고기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네. 그런데 석유 가격까지 올린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원달러 얘기하다 갑자기 중국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위에는 역의 위안화 차트고요. 아래는 달러 원 차트입니다. 예. 이게 최근 1년 사이의 차트인데 거의 쌍둥이죠. 그러게요. 예. 네,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에 연결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흐름과 원달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석유 수입 전 세계 1위 국가는 전 세계 석유 수입량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고요. 한국도 약 5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석유 수입이 많아지면 외화를 쓴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되면 환율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도 이게 어제 전거고 오늘 새벽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원 환율도 1,19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역의 위안화가 이렇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상승 흐름을 탔던 가장 큰 이유는 석유 가격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부장관급 회담, 그다음에 네. 10월 달에는 장관급 회담이 이어져 있고 최근의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잘 될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퇴로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천억 달러의 관세를 추가 이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 다음에 카드가 없어진 겁니다. 총 5,500달러에서 마지막 3천억 달러의 카드를 썼는데 이 3천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의 소비재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에서 당장에 발표를 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월 15일까지 그대로 관세를 실행하면 GDP의 마이너스 1%다. 네. 왜? 한 가구당 1,000달러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리포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이 불안정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1인 한 가구당 1,000달러를 추가 부담해라. 이러면 지지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앞에 나가온 재선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석유 가격이 이제 새벽에 안정화되긴 했지만 혹시라도 반등한다 하더라도 앞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밴드를 넘어서긴 힘들고 왜? 미국의 생산량이 워낙 네. 크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200원 이상으로 반등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보여주셨던 저 표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위안화 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똑같은 흐름이었는데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FMC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 발표도 있고 파월의 기자회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급박하게 이번 국제 유가 이슈가 터져서 얼마나 반영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FMC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CME 즉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 그 선물이 있는데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 보면 0.25%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 즉 한두 번 내리고 말 것이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장기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 발언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은 놔두고 중동 문제로서 금리나 압력을 왜 한 달 후에 다시 10월 달에 FOMC가 있거든요. 그 외부 변수를 중동의 문제로서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금리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 내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한 관전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트럼프의 트윗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FMC 회의 결과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